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미국 시간은 28일 수요일, 제336화 이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지난 24일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4.16 해외연대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고 김관웅 잠수사 7주기 추모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우리 함께 참여했는데 소감 어떠셨어요? 네, 우선 태바님이 또 한국에 계시면서도 이번 상영회 사회를 보시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잠수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잠수사 분들이 희생적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정부와 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 그런 거를 또 방해하고 막고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런 과정들을 쭉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감독님이 참 잘 만드셨다. 이런 거를 안 만들었으면 그걸 누가 할 거야, 그 상황들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상황들이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영화다, 기록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추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복진호 감독님을 만나서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로고북을 만드신 우리 복진호 감독님. 한국에 그래서 계시니까 그게 가능했겠네요, 또. 네, 직접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바님이 어떻게 복 감독님 계신 대로 이렇게 가셨나요? 어디 좋은 장소에서 네, 하셨나요? 예. 마침 우리 로렌이랑 경복궁 구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뒤편 근처더라고요. 직접 사무실에 갔고요. 또 사무실이 경치가 좋아요. 마당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예쁜 한옥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잘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는 복 입구예요. 미디어. 이 복은 뭔가요? 복 감독님의 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명패를 이런 식으로 붙이나 보죠? 글쎄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업소가 아니고. 네, 오피스죠. 아, 오피스구나, 오피스. 네. 이게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한번 보세요. 이 집은 옛날 그 고택이네요, 고택. 맞아요, 맞아요. 그 복 감독님 그 마당 담이 있거든요. 담에서 예.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보여요. 아, 이게 복 그래서 감독님 오피스가 아니고 예, 바로 옆집 모습. 옆집입니다. 아이고, 네. 정말 좋은 그런데 멋진 이웃이네. 예. 맞아요.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도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또 여기까지. 아, 이게 전형적인 옛날 서울의 한옥 가옥인데 이제 이런 게 남아있질 않죠, 별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 오피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당 돌과 이 정원, 화단 이런 것들이 아주 계단, 예쁘죠? 굉장히 조화가 잘 돼 있네요. 네, 네, 바로 옆집입니다. 요새 집을 짓다 보니까 저런 곳에 눈이 굉장히 많이 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음. 따님하고 이렇게 복 감독님이 같이 사진을 찍었네. 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로렌이 마침 이날 경복궁 구경하려고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어요. 아, 이게 한복 빌려서 입은 거예요? 네, 한복을 어. 대여하면 경복궁 입장이 무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날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냥 모두 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 일대를 아,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거 물론 무료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한복을 입고 구경을 하면 그분들 자체가 출연자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한복. 그리고 또 봤을 때 한국 전통 가옥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네, 아주 좋아 보이겠네요, 정말. 그 좋은 맞아요. 생각이네. 난 처음 듣는데 그런 네. 거. 네, 그래서 이 체험도 해보고 아주 또 좋은 경험이었죠. 로렌한테도 또 예, 복 아주 감독님도 좋아하죠. 만나고. 예. 네, 이 커피는 이제 복 감독님이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야, 아주 추억에 네, 진짜 남는
맞아요. 노래로서는 추억에 남는 방문이겠어요. 엄마 덕분에. 네. 네, 이게 바로 복 감독님 오피스의 2층이죠. 걸려 네. 있는 보이죠? 후쿠시마 아. 오염수를 우리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 연합도 같이 쓰는 그런 오피스인가 보네요. 네, 아니 환경 다큐멘터리를 또 만드시기도 하니까 네. 우리 미우새 진행자 태바이님하고 복 감독님 이렇게 인터뷰하고 나서 찍으셨나 보죠? 네, 인터뷰 마치고서 이제 그 복 감독님 그 오피스를 마주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바로 이렇게 오피스에서 나오면 이런 이렇게 길이 펼쳐지는데 길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되게 예쁘고 깨끗한 길이에요.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겨워요. 이 그쵸? 상점이나 글씨나 바닥이나 막 이런 게 다 굉장히 정겹네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잘 네, 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터뷰 들어보시기 전에 감독님 소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복진호 감독님은 환경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시고요. 대표작으로는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2006년 새만금의 봄, 2008년 검은 눈물, 2009년 우리 모두가 투발루인이다, 2018년 로고북을 발표하셨습니다. 로고북은 2018년 제19회 인디 다큐 페스티벌 관객상 등 국내 다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진호 감독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진호 감독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리랜서 PD 복진호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 다큐멘터리 영화 로그북은 어떤 영화인가요? 로그북이라는 뜻은 뭐 어떤 기록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잠수부들이 잠수를 하면 자신들이 잠수했던 그 기록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세월호 참사 당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잠수사들, 그들이 쓴 로그북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잠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로그북은 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잠수사를 영상으로 기록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뭐 어떤 축축성 그 보도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대책 수립에 상당히 많은 혼선을 주었거든요. 네. 그게 언론들이 그 당시에 제 기능을 못했고 또 언론들한테 어떤 정당한 그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을 안 했던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현장이 그 참사가 일어난 뒤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뜻이 있는 그 독립 PD들이 현장을 좀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자 이런 뜻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뜻 있는 독립 PD들이 일단 현장에 내려가서 세월호에 대해서 기록을 좀 잘 해놓자. 기록을 잘 해놔서 나중에 이걸 잘 좀 쓰여지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고 저도 그 중에 한 일원이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한 인연이 또 제가 잠수를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잠수 쪽에 이제 관심이나 잠수하는 현장에 그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쪽을 좀 취재하고 싶은 그 어떤 의사를 전달을 해서 좀 허락을 받고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을 좀 기록하게 됐고 그래서 영화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2016년 6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신 김관홍 잠수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바지선에 오를 때 배를 타고 가거든요. 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참사 수색 현장까지 갔는데 네.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난
이게 관웅이었었어요. 아, 김관웅 잠수사님. 관웅이는 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위해서 배를 탄 거고 나는 현장 취재를 해서 복귀를 한 거고 네. 그때 그 인상도 굉장히 기억이 남거든요. 머리도 짧고 네. 잡아지고 그때 인상도 좀 험악해서 기억이 남고 그리고 관웅이가 처음에는 내가 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온 거를 알고 저에 대한 어떤 뭐 취재하는 거 그때는 취재가 금지됐었거든요. 발전에서도 언론들도 못 오게 네네. 하고. 그래서 뭐 그 허락 받고 오지 않은 걸 오해를 해가지고 뭐 저기 경찰들한테 뭐 내가 들어와서 취재한다 이렇게까지 오,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엔 그랬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니다 허락을 받고 왔다 뭐 하다 했더니 이제 그 후로 이제 급 친해지고 또 애가 친화력이 좋아요. 네. 친구가 애도 금방 사람들 사귀고 그래서 바지선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바지선에 수색을 끝나고 나와서부터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고 했던 친구였죠. 그러셨군요. 근데 김관웅 잠수사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모든 잠수사들이 다 그랬어요. 저들뿐만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물론 그 트라우마를 겪는 줄 모든 사람들이 몰랐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모든 잠수사들도 나와서 했지만 서로 가끔 만나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 자신이 저 자신도 네. 그 세월호 이후에 와닿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우리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게 올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걸 느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었지만 잠수사들 서로 만나면 어떤 잠수사가 힘들다 어떤 잠수사가 힘들다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도 네. 그게 그렇게 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트라우마까지 간다라는 것들을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뭐 농담적으로 야 네 걱정이나 잘해라. 아 쟤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막 내가 보기엔 뭐 네가 더 위험하다.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요.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냈었던 거죠. 네. 그걸 어른으로 불현듯 그렇게 사고가 뭐 그 당시에도 뭐 잠수사들이 입버릇처럼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말도 뭐 저 위기감이라든지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들 뭐 어떤 잠수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해줬지만 죽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진짜 농담으로도 뭐 받아칠 정도로 그렇죠. 우리들이 그렇게 설마.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좀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네. 뭔가 좀 진단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김관웅 잠수사님의 그 가족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계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관웅이의 그 미망인 부인하고 네. 어린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학교도 안 들어간 그 네. 아들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3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됐고 중학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가끔 이렇게 뵙고 소식 들으면 잘 크고 있고 그래도 잘 자라고 다행이네요. 있고 특히 큰 딸 같은 경우는 그 엄마의 든든한 어떤 친구처럼 엄마를 잘 지탱해주고 공부도 아주 잘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저 부인은 이제 꽃배달 같은 네. 경우 그 서비스를 하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가족들을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나 그래요. 또 개별적으로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좀 그 같이 좀 유연의 그 어떤 도움 손길을 좀 많이 주셔서 가족들도 그 힘으로 잘 지금까지 헤쳐오고 또 부모님은 농장을 하시거든요. 농장. 네. 고향 쪽에서 그 화훼 농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요. 투병암. 네. 그래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버티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관영이 이제 어머니, 네. 어머니도 이제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찾아뵙고 아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2020년에 김관홍법이 국회에 통과된 걸로 아는데요. 김관홍법이 어떤 법인가요? 세월호에 대한 피해자, 세월호 네. 참사에 대한 피해자를 일단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규정하느냐의 내용도 그 법의 또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때 그 이전에는 이제 잠수사들, 그다음에 그 진도의 어떤 어민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논쟁이 많이 있고 또 그게 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세월호 잠수사가 저기 이제 피해자 범위로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네. 세월호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배상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후 사후에 어떤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세월호 가족협의회라든지 그 4.16 재단이라든지 4.16 연대 같은 데서도 많이 함께 해주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많이 좀 힘을 보탰지만 네. 그 어느 한 그 정당의 그 태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잠수사들이 많이 힘들어했었죠. 다행히 통과가 돼서 조금 앞으로는 좀 어떤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때요? 그 잠수사님들에게? 초기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뭐 우리 통과되기 전에는 그 보상 문제라든지 치유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겪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좀 일시적인 보상이 또 한 번 이루어졌었고 좀 더 나아진 측면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법 통과되고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후의 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됐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치료를 좀 끊거나 이제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치료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법이 통과되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잠수사들이 좀 힘겨워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복 감독님, 다큐멘터리 영화 로그북을 만드신 전과 후 감독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로고 만들기 전에는 이제 프리랜서 PD 겸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 행복했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어떤 단체나 조직 생활에서도 조금 좀 뭐지 파워풀하게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문제 있을 때 뭐 대표로서 또 촉대도 메고 그런 일들을 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도 지내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참 행복하고 일하는 즐거움도 많았었는데 서로 참사 일어나고 그 현장에 투입돼서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 아,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인 거나 뭐 일적으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니까 참사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뭐 우측되고 소심해지고 뭐 조심스러워지고 눈치 봐져지고 뭐 발언이나 말이 줄어들고
옛날에 그 판단이나 생각을 짧게고 훅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면 주춤주춤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긴 시간 그 힘겨움 속에서 로그북에 완성되고 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나락으로 힘겨움에 떨어졌을 때 로그 만들고 나서 다행히 그걸 본 그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위안과 그 어떤 그 관심을 줘서 한편으로는 그 위안과 관심,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연대감 이게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치유를 시켜주고 잃었던 에너지를 다시 채워준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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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은요. 복 감독님한테 전 세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는 일에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잠수사분들이 깊이 고마워하고 힘을 얻는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태바님, 그 복진호 감독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누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복진호 감독님께 그 간담회에 또 참여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활동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